짜증나는 얘기지만 외성을 하나도 함락을 못 시켰어요. 화를 낼 게 아니라 도대체 성을 어떻게 쌓았길래 우리가 함락을 못 시켰냐. 뭐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외성을 함락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게 아니라 외성을 이제 연구를 하고 해서 왜 이제 우린 이런 성을 못 쌓았을까, 또는 이 성이 우리 성이랑 뭔가 다른가,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는 게 좋죠. 자, 드디어 이 성벽을 2번, 3번 꺾어서 돌파를 했어요. 이제 돌파했다 싶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성문이 아니라 여기도 사각의 또 공간이에요. 저기 다 성벽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사각의 공간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이쪽에서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지나가야 돼. 그렇게 해서 우르르 좀 가보려고 했더니 저 앞에 성벽이 또 있어요.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이 또 꺾여 있어요. 징그럽지. 이게 이제 일본 외성의 정말 특징이에요. 하나를 돌파했을 때 돌파가 아니고 오히려 함정에 들어온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사실 함정인 게, 성문을 돌파하면 이 좁은 복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저기 안쪽 성벽이 보이는데 실제로 당시엔 안쪽 성벽도 안 보여요. 저기 보면 세상에 여기 사실은 성벽이 또 있거든요. 지금 허물어져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축대가 나중에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. 여기 아마 일본 애들은 여기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요. 왜냐면 그래야 공성과 통과 못하고 한 명씩 통과하니까.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조그만 문 하나 있는 거죠. 그럼 여기를 향해 막 왔어.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. 왜? 들어갔다가 또 실제로 들어가면 더 좁은 공간에서 또 공격받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 기껏해야 여기 몇 명 서? 하나, 둘, 셋, 넷. 종대로서도 5열밖에 못 쓰는데 여기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가야 되죠. 이게 잘못하면 거꾸로 밀려나고, 더욱이 일본군이 이때 총을 쏘니까 돌파했다 그러고 일부러 막 도망가는 척하면 병사들이 와 몰려들겠죠. 여기다가 나무 울타리 치고 조총 겨누고 있으면 한 방에 빠바방 쓰러져요. 양쪽으로 뭐가 없으니까. 그러면 다시 밀려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돌파인 게 아니라 사실은 함정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근데 기가 막히게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,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안에 중문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성이 밖으로 나가서, 자, 우리가 성벽이 아니라 성문이 아니라 성벽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이게 또 바깥쪽, 저기 보면 성벽 또 있죠. 이제 이쪽으로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 여기하고 저게 만난, 이게 지금 허물어졌지만 이게 굉장히 큰 치예요.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도 이제 건물이 있었겠죠. 그러면 이 치가 돌출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십자포화를 맞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십자포화를 맞아요. 굉장히 중요한 치인데, 이 치가 바깥에서는 치 역할을 하고 안에서는 중단 벽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하는 거지. 그래서 성을 쌓을 때는 얼마나 성벽이나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일본 성이 2층, 3층으로 되어 있고 3D로 하는 거는 병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, 이 구조도 보면 안에 차단벽하고 바깥에 치도 되고, 이게 또 효율이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 성이 복잡하다 하는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어감이 틀린 게, 보통 우리는 복잡하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. 단순한 게, 전쟁은 작전은 단순해야지 복잡하면 안 된다. 효율 때문에 그렇거든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. 근데 일본 성은 복잡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효율성을 주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. 그래서 안에 차단벽 역할하고 바깥엔 치 역할하고.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방어선 같은데 이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방어선이 돼요.
일본 사무라이 영화나 닌자행을 보시면 제일 잘 나오는 장면이 무슨 방에 들어가요. 갑자기 문 탁 열리면서 나타나고 또 갑자기 문 탁 열리면서 나타나고 막 다치고 이런 거 많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집 구조는 이렇게 바둑판 생각하시면 돼요. 바둑판처럼 사각형 있고 방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엄청 헷갈려요. 내가 방 하나 열고 들어가면 또 방 하나 똑같이 된 사각 방을 열고 다니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어딘지 모르게 헷갈린다고. 아, 그럼 이 외성의 구조가 그 방... 그렇죠. 그래서 외성을 들어오면 지금 여기 성벽도 보면 사각형의 구역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각 단위의 구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이게 전쟁터에서 뭐가 좋냐면 한 구역이 함락돼도 그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고 한 구역이 함락돼도 그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죠.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초기 성들은 성벽을 예를 들면 세 겹으로 쌓는 거죠. 그래서 1선이 무너지면 2선으로 간다. 2선이 무너지면 3선으로 간다. 근데 벌집 구조를 생각해. 한 방이 무너지면 옆방으로 간다. 또 한 방이 무너지면 옆방으로 간다. 여기 건물이 있으면 그게 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 벌집을 하나하나 소탕해야 되는. 그래서 그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시면 야, 저거 외성 공략할 때도 저렇다. 물론 거기는 주인공이 다 찔러 죽이고 해결하지만 실제 전쟁은 그렇게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사각형 구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구조예요.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거제도를 지나가야 됩니다. 거제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한산도 지나면 서해안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면 서쪽으로 가면 이제 전라도 호남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두 가지 요충이 거제도, 한산도, 노량 거기 지나면 쭉 가는데 거기가 좁아요. 그러니까 조선군하고 마주쳐 싸우게 되는 데가 거기죠. 그래서 왜군이 거제도까지는 점령을 했는데 그 다음 라인 한산도, 그러니까 거제도 빠져나가는 입구가 한산도인데 거기서 이제 조선수군한테 막힌 겁니다. 반대로 조선군은 거제도를 지나서 부산항까지 함락하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 거제도에서 부산으로는 입구에 가장 큰 항구가 여기예요. 그리고 여기 육지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수인 장군도 또 나중에 뭐 원균이 올 때도 여기 가덕도 부산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고 여기도 한번 공격했는데 바다에선 이기는데 육지로 올라와서는 외성을 함락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조명연합군이 합쳐서 순천성 공격했는데 순천 외성도 결국 못 떨어뜨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죠.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외성이 함락하기 힘든 성이었고 나중에 이걸 보고 명나라 장군들도 답사하러 막 옵니다.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빼앗긴 땅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교훈이고 외성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죠. 여기도 맞아. 이렇게 되면 성문에서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 가끔 보면 여기도 진지를 만드나요, 돌로. 요 자리가 딱 좋은 자리네, 요 성이.